영상 증거로 남겨진 허자일 변호사님의 포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거 대본 누가 썼어? 지금까지 민변 집시단의 활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양현준 변호사님, 혹시 앞으로 집시단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집회 시위라는 게 이런 내란 국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되게 다양한 의제에서 집회 시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집회 시위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감시단 활동도 할 것이고, 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이런 그 집회 시위 기본권을 어떻게 더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 수사기관 경찰이나 또는 일반 지나가던 사람에 의한 집회 방해 행위 같은 것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집시법의 규정들이 좀 집회를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형법상 뭐 일반 교통방해라든지 전차교통방해 이런 다양한 죄들이 사실상 집회 시위를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판례를 바꿔갈 수 있을지 이런 연구 활동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솔지 변호사님께서도 아까 걱정과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에 어떻게 활동하면 좀 그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게 특히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게 더욱더 중요한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중의 목소리나 체제에 반대되는 어떤 목소리를 외면화, 가시화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떤 집회나 시위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자리에 민변 변호사들도 앞으로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탄핵 집회 현장에서는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의제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탄핵 집회의 집회 제목이 탄핵도 있지만 사회 대개혁이라는 제목도 함께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들께서 보신 그런 사회 대개혁을 위한 의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자인 변호사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지개존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뭐 트랜스 해방이라든가 논바이너리, 원바이너리 이런 깃발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 사회 대개혁은 아무래도 성소수자 해방과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다른 변호사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이제 그 뜨개 작품 보여드렸긴 했지만 장애인도 이제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이전에는 어떤 비시민의 자리에서 이제 배제되었던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같은 시민권을 동등하게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보장체계가 충분히 더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포함한 어떤 민주주의를 우리가 같이 상상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더 얘기하고 그런 의견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린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고, 그런 어떤 노력들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후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들도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번 집회에서도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들을 좀 동물에 비유하면서 비하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합의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또 세계 시민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이라든지 또는 해외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연대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활동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동물권 활동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많은 분들이 윤석열을 멧돼지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멧돼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멧돼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도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결국엔 동물과 함께 나아가야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동물권 의제가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변호사님들 집회와 시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회 시위 경력이 짧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번 탄핵 집회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집회를 좀 다니셨을 것 같은데, 그 과거에 경험하셨던 집회의 경험과 그리고 집회 시위 지원단이 되어서 경험하는 집회의 경험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집회를 나갔던 게 아마 저희 첫 집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경찰을 만나는 게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은 경찰이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게 아마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싶어요. 경찰은 아무래도 집회 시위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들과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협조에 있어서 가장 선방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경험인 것 같고요.
뭐 협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경찰이 좀 부당한 업무를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항의할 필요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참여했던 집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항의하고 이런 역할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좀 항의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 센 척을 해야 된달까?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세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좀 세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크게 느낌이 달라진 것 같진 않는데, 그래도 그 함께 그런 집회 현장에 모이는 그 감각? 그런 거는 사실 동일한 것 같거든요. 그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행진하고 거기서 구호 외치고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집회를 이제 준비하는 수많은 그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아,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고생으로 어쨌든 오늘 집회도 무사히 마무리가 됐구나 하는 감사함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민변 변호인단도 그렇지만 그 뒤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함께 노력을 해주시는 시민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행렬의 가장 맨 끝에서 행진을 같이 따라갈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수거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좀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에 좀 감사함이 더 커지는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멋지십니다. 와.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제가 느꼈을 때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때 시위 나갈 때는 그때만 해도 물대포를 막 쐈거든요. 라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막 물대포를 막 쏘고, 심지어 그냥 물도 아니에요. 물에 최루액을 섞어서 쏴요. 너무 아파요. 그런 거 쏘고 막, 그리고 막 여기 허리춤에 최루액 통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약간 모기약같이 생긴. 그래서 막 한 명을 조준해서 이렇게 막 최루액을 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침 나오고. 네. 그런 거 맞고 그랬어서, 나중에, 그때는 제가 변호사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지만 그때도 민변 회원분들이 항상 집회 현장에 계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변호사가 된다면 이런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물대포를 쏘지는 않아서 그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것도 이제 민변 선배 회원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와. 민변 집시단 활동이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변호사님들의 앞으로의 변호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포부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양현준 변호사님부터. 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건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 해결,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운동을 하다 보면 집회와 시위가 항상 이런 의견 표출을 위해서 찾아오는 건 필연적인 것 같고, 그런 활동에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재 국면의 집회와 시위가 사실 헌법을 지키자, 그러니까 우리가 헌정을 수호하고 질서를 회복하자라는 차원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의제들을 가진 깃발들이 모여서, 또 시민들이 모여서 많은 목소리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집회와 시위가 헌정 질서 회복,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더 큰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화사인 변호사님.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 계엄이 터진 시기랑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한 시기랑 겹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앞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맡아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 기대해주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만 공유해주세요. 비밀? 사실 저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이나 집회, 그러니까 크고 작은 규모에 상관없이 그런 집회 나가면 그 발언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외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거리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있으면, 아, 이게 왜 문제인지, 왜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뭔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이제 당사자의 목소리로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연대하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그 거리에서 듣는 말들이 사실 저에게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약간 이제 빡이 쳐서 서면을 엄청 열심히 빠르게 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리에서의 말들이 변호사 생활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나가는 어떤 사건 수행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자인 그거는- 변호사님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개헌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런저런 시위를 많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건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어떤 사건을 맡을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고민이 되지만 제 마음가짐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개혁 공익 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처럼 들리네요. 힘내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러게, 영상 증거로 남겨진 허자일 변호사님의 포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저의 소감은 그 변호사들이 많이 듣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록 뒤에 사람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이 집회 시위 현장을 다니면서 아, 기록 뒤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현장이 있다. 살아 숨쉬는 현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변호사 일을 할 때도 실제 살아 숨쉬는 현장을 내가 서면에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유념하면서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또 마무리 멘트 해주실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강솔지 변호사님부터. 사실 이제 집회가 즐겁게 힘차게 이제 할 때도 있지만 되게 힘겹고 되게 좀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순간에 좀 도움이 되고 지지가 되는 그런 민변 변호사로서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파면이 되어도 다양한 집회와 시위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집회 시위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등 뒤에 있는 노란 조끼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민튜브에서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재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